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뉴스,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자, 요즘 최근에 수용성 지역이 급등. 자,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 장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위기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기는 개판인데, 그리고 정말 자영업자는 지금 나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자영업자뿐만이 아니죠. 지금 자동차 공장도 부품이 없어서 자동차를 생산을 못하고 이래저래 힘든 세상인데 지금 수용성 지역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겠다. 자, 기사 내용은 이달 내로 조정 지역이 될 듯하다 라고까지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왜 조정 대상 지역이 돼야 되냐? 자, 이제 그 수치가 좀 심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감정평가원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은 2%가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수원 영통구, 광교 중앙, 망포역, 역세권 위주로 2.24%가 급등을 했다. 자, 그리고 수원 팔달구 매고역 주변으로 2.15가 급등했다. 자, 수지도 한 1.5%가 급등을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매달 2%라고 생각을 하면 1년 통계로 잡으면 20%가 넘는 거죠. 집값이 20%가 넘게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그 점에 있어서 정부가 심각하게 상황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이제 논의를 해서 기사로 이렇게 띄워놓은 것 같아요. 조정직으로 갈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수원은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나? 자, 보시죠. 요즘 그 수원시장을 이렇게 제가 놓고 볼 때, 판단할 때 너무 기세가 강했습니다. 이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기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상승하는 그 속도가 너무 강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것이 왜 그런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층들, 예전에 2006년도의 사이클에 비해서 제가 뭐 정량화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배로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몇 배로 많아졌다. 자, 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인터넷에 의해서 정보가 유통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 정보를 접한 그 세대들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층이 두꺼워졌다는 거죠.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근데 그 투자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선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찍은 시장이 바로 수용성 라인입니다. 수용성 라인. 자, 그 지역이 공급량이 이제 앞으로 모자른다. 자, 그래가지고 특히 수원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동안은 공급량이 모자른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그 공급량을 계산하고 수원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는 도시는 또 경부축 호재가 또 많습니다. 호재가 많습니다. 뭐 GTX라든지,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인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KTX 복선화라든지, KTX 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부축 라인 역시 호재가 많죠. 일자리도 제일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계속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학군도 우수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호재도 많고, 자, 그래서 수용성 라인이 떴던 겁니다. 자, 그런 곳에 공급이 모자랐다.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겠죠.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 지역으로 딱 그 화력이, 그 투자자의 그 머니 화력이 어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시장도 다 떴고, 서울시장도 어느 정도 다 떴고, 뭐 지방시장, 대구시장도 어느 정도 다 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수원이다. 수용성, 경부축 라인에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 라인이다. 그래서 전국 투자자들이 거기로 다 몰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유명 블로거들,
뭐 강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유튜브 보십시오. 나 수원 들어갔어 하고 본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분들만 들어갔겠습니까? 그분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도 다 들어갔겠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원에. 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3년 이후로 어떤 상승 사이클장에서 우리가 이제 대전시장도 봤고, 대구시장도 봤고, 뭐 서울시장도 봤지만, 수원시장이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그 기세가 제일 강한 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뭐라 할까요? 이제 그 2013년도부터 어떤 상승장을 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자산도 많이 불렸겠죠. 어떤 자본력이 더 커진 거죠. 기술적으로도 늘어났고, 자, 그 자본력과 그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수원시장을 공략해 들어간 겁니다. 초반에. 자, 그런데다가 공급량은 모자르니까 실수요까지 가세를 한 거죠. 업그레이드된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다 가세를 해버렸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자, 일단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의 그 과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정부가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방관을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제 저금 유동성 시장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막아놨죠. 사실상 뭐 DSR 적용하고 그러면 개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뭐 한두 채 대출을 받아보면. 자,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 법인 계좌를 많이 만들었죠. 법인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법인은 이제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니까, 법인 대출이니까, 개인 대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많고. 자, 이 투자자들이 법인을 이용하는데, 왜 법인을 이용하는데 또 이로운 점이 뭐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내는 양도세도 있겠지만 일단은 양도세라는 게 없고 이제 법인세를 내는 거죠. 이제 뒤에 이제 청산을 할 때는 또 양도세를 내는데 일단은 법인세를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단타 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게 얼마나 극성을 부리냐면 요즘은 뭐 부동산 투자자들 절대 뭐 그것 가지고 1년, 2년 그렇게 이렇게 지방 투자자에서 어떤 가치 투자가 아닌 이런 그 뭐라 할까요? 어떤 이런 투기 시장에서는 거의 다 단타로 접근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샀는데 한 5천이 올랐다. 아니, 5천은 좀 작고 한 7, 8천 올랐다. 그러면 그냥 양도세 44% 내고 그냥 단타를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인세를 내면 되니까 법인세는 또 한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량뛰기로 한다는 겁니다. 물량뛰기. 한 사람이 몇 개씩 잡는 거죠. 뭐 5개, 10개까지 잡는 경우가 있죠. 이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단타 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 제가 이제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는 지역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한 연말에 뜰 거야. 딱 그렇게 계산이 쓰죠.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산이 씁니다. 공급량 뭐 그런 거 계산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 3월 정도에, 한 3, 4월 정도에, 2, 3월이나 3, 4월 정도에 계약을 치는 겁니다. 계약을 치는 거죠. 한 뭐 3억짜리 집을 돈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계약금만 거는 거죠. 계약금만 걸고 잔금일을 길게 가는 거죠. 또 그때는 집이 좀 안 팔리니까 빨리 팔고 싶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물량뛰기를 한 10개, 20개를 확보해 놓는다는 거죠. 10개, 20개를 확보해 놓고. 자, 그러면 그때가 집값이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잔금을 치를 때 집값이 뜨면 당연히 그 파신 분은 100 배상을 하겠죠. 자, 그걸 노리는 또 투자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자, 제가 왜 이러한 예를 들었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단타를 치고 그런 시장의 유동성 머니가 들어오면 갑자기 급등한다는 걸 이제 어떤 그 전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단타를 치고받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진급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2진, 3진급 투자자가 들어올 때는 벌써 가격이 5천에서 뭐 6천, 7천, 8천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또 팔고 나간다는 거죠. 2진, 3진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마지막에 그 꼭지점에는 실수요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수용성 시장이 요즘 최근에 아주 그 기세가 강했고 급등한 이유는 이런 법인 계좌를 이용한 단타 매매가 극성을 부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정부에 있는 거죠. 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인 계좌를 이용한 단타 매매를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다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안 하겠습니까? 거래가 되면 거래세도 이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죠.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 다음에 법인세도 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법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법인이 움직인다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또 성장률을 또 반영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방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 자,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설명해 보고 어쨌든 이러한 저금리 유동성 시장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좋은 시장이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 유동성 이 분위기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장이 급등하면 시장에 다 참여를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방관만 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자, 이제 선거가 4월달 아닙니까? 자, 4월달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시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장인데,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지나친 폭동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경기 수도권에 전반적으로 다 퍼진다, 확산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죠, 여론이.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냐. 몇 개월 전에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확실하게 잡겠다. 자, 그렇게 선전포고를 해놨는데, 이렇게 폭동을 하는 것을 방관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급히 내놓은 것 같아요. 급히. 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사실상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률의 1위, 급등한 지역은 수용성 라인이 아니죠. 대전이죠, 대전. 자, 근데 대전은 전혀 조정지구 지정은 얘기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참 웃기는 얘기죠. 너무나 정치적인 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참 속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단타족들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자, 이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건데, 과연 그게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자, 저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쩌면 정부도 이걸 즐기고 있다는 거죠. 왜 즐기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법인세가 안 거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해 특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이 거치겠냐고요. 자, 특히 지방정부인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돌아가면 다 지방세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자, 그런 양도세, 그러한 부동산 거래가 안 돌아가면 지방은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재정 적자입니다. 그럼 그거 다 중앙정부가 메꿔야 되니까 정부도 이런 시장의 어느 정도 활성화는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나친 폭동, 정말 상식 이하의 폭동, 말 그대로 도박장이 된 시장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지역이 영통구, 권선구, 그리고 장안구, 그 다음에 성남 수정구. 자, 그렇게 이제 조정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팔달군이 지정이 돼 있고 용인수지도 지정이 돼 있죠. 자, 그렇게 내놓겠다는 겁니다. 자, 글쎄요. 자, 어떻게 내놓을지 한번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어떤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 역사의 흐름, 지금 역사의 흐름은 뭡니까? 저금리,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이죠. 우리가 이제 국가 예산에서 예산이 잡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증액되는 이 금액이. 그런 유동성 머니가 지금 그 돈이라는 게 뭡니까? 돈은 욕망입니다. 수익을 쫓아가는 욕망. 자, 그 돈들이 수익을 찾아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 뭐 은행에서 부실 펀드를 팔아가지고 뭐 원금까지 다 날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뭐 펀드 은행에 예금해봤자 금리도 얼마 안 나오고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펀드는 어떠냐?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뭐 수익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올라가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야 어떤 그 펀드의 수익률도 나오는 건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헤지 펀드들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뭐 미국처럼 막 그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익률을 얻어내는 그런 또 헤지 펀드도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국내에서 그 국내 주식 가지고 놀고 있는 게 헤지 펀드 아닙니까?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금융 지식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믿는 게, 맹신하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자, 그 부동산 시장으로 물밀듯이 그 저금리의 화폐들이 몰려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 몰려 들어온 그 시기가 2013년도부터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조그맣게 시작된 그 괴물, 욕망이라는 괴물, 저금리라는 괴물이 지금 2016년, 2020년도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자, 과연 정부가 욕망이라는 그 괴물을 저지할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느냐가 문제죠. 정부는 계속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 뭘 막겠다, 가격을 되돌리겠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했지만, 자,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정부가 소위 말해서 지금 가장 핫한 시장, 대전시장도 조정지고 지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대전지가 뭐 지금 속된 말로 2배 오른 데가 뭐 세고 셌죠. 자, 그런데도 조정지구 지정 않는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죠. 자, 경기 수도권, 집값 올라야죠. 왜 안 오르겠습니까? 올라야죠. 그 강남에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세 발의 피인데, 자,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죠.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야지 눈높이가 맞춰지는데, 여기서 또 그나마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막느냐?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폭등하니까 정부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재하게 들어오는데, 자, 문제는 그 괴물을 잡을 수 있냐는 거죠. 물론 괴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방법이 있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거기다 원자탄을 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장에다가 원자탄을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을 축소한다든지 낮춘다든지 또는 뭐 없앤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을 동결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9억 이하도 대출을 금지하겠다든지, 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 괴물은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시장에다 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정부이죠.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을 낮춘다. 신혼부부들 난리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데, 주거 환경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그 경제적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집을 살아야 소비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경제 자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금지, 전면 금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계층 사다리 다 걷어쳤다고 난리가 나죠. 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괴물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인들 만들어가지고 단타 치는 거 막을 수 있죠. 근데 안 막지 않습니까? 그거 안 막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세금이 또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또 법인세를 또 20% 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제 누구의 말도 믿으면 안 되십니다. 특히 무주택 가지신 분들은 내 집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자, 우리가 만약에 또 수원시장, 수용성 시장을 또 막으면 또 그 괴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괴물 또 먹잇감을 찾아서
또 다른 시장으로 가겠죠. 또 그런 이미 다른 시장으로 선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기가 막힐 걸 생각해서 이미 다른 시장으로 가 있다는 거죠. 괴물들은 벌써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괴물들은. 자, 그런 시장에서 우리 무주택자들은, 무주택이신 분들은 빨리 집을 마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화폐가치 하락 시대, 거대한 파도의 흐름 속에서 나는 계속 비싸게 대가를 지불하고 집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자,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 인터넷 또는 그 신문에다 뭐 투기꾼들 잡아주세요. 뭐 댓글 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용 가능한 자금을 끌어당겨서 자기 자산을 늘리고 있는 괴물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죠. 자본주의는 기회가 평등한 거니까 여러분 정부를 믿지 말고 투기꾼 뭐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여러분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